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촌원생입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채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단순히 콘텐츠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만의 관점으로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채널에서 현장에서 얻은 정보, 제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환영합니다. 놀러 오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서울 부동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 수변 공간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에 속하는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의 의미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은 한강과 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의 4대 지천 등 풍부한 수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변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도로와 철로 등 기반 시설로 인해서 생활 공간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수변 공간 이용 행태는 녹지 중심 획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수변 공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 생활에 필요한 도시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가용 공간으로서 수변 활용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변을 활성화하고 수변이 더 이상 도시의 주변이 아닌 도시의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대표적인 수변 공간인 한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대 지천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23년 1월에 나온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바로 서울 도시 경쟁력이 7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5년 만에 반등한 것이죠.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모두 쟁쟁한 곳입니다. 전 세계에 쟁쟁한 수많은 도시들 사이에서 서울이 7위를 차지한 것은 엄청 대단한 것인데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계 도시 경쟁력 7위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5위 도약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나의 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바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서울에는 한강뿐만 아니라 4대 지천 등 다양한 수변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한강은 길이 41.5km로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강은 상징성이 큽니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과 연결된 가장 잠재력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누린다라는 표현에서부터 서울시가 한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죠. 첫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간들만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공원이 대폭 확대함으로써 서울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서울은 현재 사람들이 살 주택을 공급할 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공원, 녹지공원 형성에도 노력을 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한정된 땅의 면적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공중 공간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이라는 땅이 한정된 곳에서 시민들에게 주거지, 상업, 업무, 문화 여가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용적률 완화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걸어서 편리하게 한강에 접근하도록 도시와 한강을 연결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국민들이라는 표현에서는 보행 약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보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누구나 한강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주행 버스, UAM, 곤돌라 등 공중 이동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한강 배후 어디에서나 한강공원 접근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 주변 민간 개발 사업 추진 시 한강변 입체 보행교 설치를 원칙으로 인허가가 진행될 예정이죠. 이를 통해서도 한강변 사유화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접근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층수 완화,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공짜로 주지는 않겠죠. 더 이상의 아파트 주거자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한강을 녹색 보행 동선으로 연결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정의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전략에서 아파트 단지 저층부에는 상업, 업무 등 복합 용도를 유도하고 문화 기능은 한강변에 배치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한강변 토지 공공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바로 의미 있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강과 연결된 수변 특화단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3년 6월에 나온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마련입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개 재개발 구역 중에서 장기간 멈춰 있었던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나서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책 제도를 반영했다는 것에서 서울시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서울시는 직접 나서서 재정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까요? 명분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했듯 결국은 공공성 확보가 명분입니다. 대지 여건을 개선해서 서울 시민이 걸어서 한강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해당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열린 수변 친화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 명분으로 11년 만에 만들어진 당초 정비 계획 대비 획지 면적을 약 5만 제곱미터 확대했으며 기존 계획 세대수보다 9% 이상 늘리는 등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적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3년 3월에 나온 신단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확정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함께 누리는 수변 특화단지, 공공보행로 확보, 지역 주민이 어디서나 한강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공공성 확보가 명분입니다. 절대 신반포 2차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번 사례도 역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신반포 2차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한강 조망권 확보, 평형 배분 문제로 주민 갈등을 겪으며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렸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층수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물꼬리가 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강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50층,
2050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한강 수변 공간을 재정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수변 공간을 하나의 거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점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 인접 지역까지 통합 개발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한강변을 만들겠다는데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그대로 방치할까요? 아니면 한강변과 어울리는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자 할까요? 23년 3월에 나온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강 수변 공간 기획 및 세부 실행 전략 마련 용역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수변 공간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강변을 연속성 있는 공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강 전 구간에서 시민 삶과 한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한강의 변화가 서울시 332km 지천까지 확장되면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수변 공간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세 번째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 세계적인 수변 공간 조성이라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한강변부터 우수한 사례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를 분명 사대지천, 소하천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재 한강변에 투자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서울시가 한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변 주거지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대지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